네, 안녕하세요. 메디컬 365의 백청식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신도시에서 병원 입점 시 신규 약국 메모리스의 주의점과 피해야 할 약국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신도시에서 병원 약국 분양이나 임대, 주요점이 조건 계약입니다. 정상적으로 우리가 병원이 개원하고 약국이 개설되어 있을 때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약국이라든지 편의점 이런 거 권리금이 있고 또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상가 중에서는 병원 약국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제 비정상적으로 세 가지 얘기했죠. 주로 큰 면적을 얻어서 대표 원장님이 페이락트를 두세 명 두고 여러 과를 이렇게 운영하는 경우, 거기는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상당히 조건을 놓고, 뭐 신문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다고 나왔었는데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원리 같아요. 병원에서 컨설팅이나 병원에서 시행사 쪽에 제안을 하는 거죠. 인테리어 많은 면적을 내가 임대를 할 테니까 인테리어를 무상으로 해주고 렌트프리를 1년 이상 해주고 수수료를 달라. 시행사 입장에서는 병원에서는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오픈해서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폐업에는 이전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병원이 이제 한 달 하고 뭐 폐업해도 일반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지만 법적인 건 문제가 없어. 운영상에서의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만두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상당히 메리트적이에요. 약국 병원으로 다 임대가 분양이 되면은 임대가 되면은 빠른 분양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약국에다가 또 가격을 또 증가시키니까 약국의 어떤 높은 분양, 또 병원 같은 경우도 위에 상층부에 만약에 병원이 아니고 다른 거에서 오랫동안 분양이 되지 않을 경우 또 할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빠르게 분양이 되고 할인 안 되고 정상적으로 분양되고 약국은 또 5억이나 10억도 플러스 또 분양되고 그럼 전체적인 수익성이 증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행사 분양사 쪽에서는 이 빠르게 분양되고 수익성에서 이게 지원해주는 비용을 뺐을 때 수익성이 더 높다. 그러면 시행사 입장에서 안 할 이유가 또 없죠.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영업이 잘 되면 괜찮지만 거의 한 뭐 8, 90%는 잘 안 되죠. 그러면은 영업이 폐업했을 때 누가 손실을 보느냐? 일단 1층에 약국 고분양으로 이제 분양을 하고 고분양으로 약국 받은 수분양자 가장 큰 피해죠. 두 번째는 이 또 약국을 또 임차를 주잖아요. 그러면 임차인이 조건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아무튼 시간과 인테리어 비용, 기타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피해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상층부의 병원 호실을 수분양자. 뭐 1년 동안은 월세가 들어오겠죠. 하지만 1년 지나서는 월세가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투자에 대한 분양가가 다운됐을 때 분양가에 대한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비정상적으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이것도 조건을 일단 예시로 한번 제가 넣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인 처방과,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각각 개원 시, 한 개과 입점은 한 8억, 두 개과 입점은 12억, 세 개과 입점 16억 제가 만들어 본 거예요. 정한 원칙은 없습니다. 분양할 때 하고, 임대는 월세가 보통 350,
550, 800 이렇게 측정을 해요. 저희들도 만약에 어떤 패키지로 병원을 넣으면 개별을 넣었을 때 이러한 조건을 제시를 하죠. 그래 나쁜 조건 아닙니다. 각각 교원시 이렇게 문구가 정확해야 돼요. 뭐 연합의원처럼 하나 해서 뭐 과를 4개, 의사 3명 쓰고 4명 쓰면 과를 다 쓴다.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내용이 틀린 거죠. 각각 교원시. 이 말은 뭐냐면 병원의 상호가 각각 다르다는 뜻이에요. 연합의원은 병원 무슨 의원, 365 의원 해서 이제 이런 거고. 한마디로 의원 하나에 의사 2명이 하겠다. 2인으로 연합하겠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뭐 내과, 이비인후과, 소아과 이렇게 막 의사를 다 개별적으로 채용하겠다. 전문가를. 그거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신도시 가서 보니까 현수막에 이게 병원이 다 인대되었다고 막 붙여놨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또 요즘 개별적으로 되냐 안 되냐 중심이 되니까 2층에 뭐 희망내과, 3층에 희망이비인후과, 4층에 희망청 이런 현수막도 봤어요. 이것도 결국은 실은 개별적으로 의사가 들어왔으면 이렇게 희망 같은 걸 쓰질 않아요. 결국은 이거는 뭐 한 대표 원장이 형식적으로 한 거고 결국은 이건 오픈이 안 됩니다. 개별 의사가 자기가 좋아하는 명칭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건 내용은 예의적이고 현실적으로 분양을 하게 되면 조건 분양이 쉽지 않습니다. 시기사 입장에서는 돈을 받았는데 다시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래도 어떤 시행사는 또 조건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점 약관 조건, 요즘 현실적으로는 독점 약관 조건을 내걸어서 뭐 20억 내외에다가 상층부에다 뭐 2개실, 3개 호실 분양받는 조건 이렇게 내거는데 이 병원도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분양받는 분이 있어요. 위치 좋다고. 대단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라도 계약이 되고 난 뒤에 뭐 조건부를 하든지 아니면 좀 그래도 리스크를 줄이고 들어가야 되죠. 네 번째인데,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조건 계약을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들어가면 좋죠. 안정적이죠. 두 번째는 우리 병원 분양 계약서나 병원 임대 계약서를 확인 후, 담당 의사를 미팅하고 난 뒤에 뭐 분양을 진행하거나 임대를 진행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이죠. 요걸 하시면 돼요. 요거를 일단 해보세요. 세 번째, 만약 1번이나 2번도 조건도 안 되고, 단지 뭐 분양 계약서, 임대 계약서, 뭐 복사본, 이것도 위험하죠. 뭐 진짜인지 모르니까. 뭐 자격증 다 보여줍니다. 제가 보니까. 이걸 확인하고, 이 계약서만 확인하고 나머지 어떤 거 없이 그냥 계약서만 확인하고 계약한 경우에는 불안하다는 거죠. 즉, 병원이 다 이점이 확인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분양계약서나 임대계약서가 금액이 다 있는데, 안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죠. 뭐,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이론이고, 혹시 뭐, 병원이나 약국 일반 투자자분이라든지, 아니면 약사분이 신도시에서 판단하기에 굉장히 어렵다, 헷갈린다. 그거 했을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분석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항상 분석을 해서 알려드리고 뭐 부정적이면은 권하지 않으면 권하지 않죠. 예. 그래도 주변에 믿을 수 있는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메디컬 365에 의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